손흥민이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터뜨린 골은 경기 전체 맥락을 보면 절대 터질 수 없는 골이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토트넘 몇몇 동료들이 보인 손흥민을 향한 존경의 표시들을 본다면 이 골이 터질 수 없었던 골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6라운드를 앞두고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포스테코글루의 망언이 또다시 팬들의 불같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영국 현지 매체들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토트넘 선수들의 부상 문제에 대해 영국 현지 몇몇 기자들이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하자 그의 전매 특허인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우리가 겪었던 다른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는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선수들이 돌아와서 일종의 통제를 하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고 항상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죠. 저는 작년이 올해와 조금 달랐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올해는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선수들이 돌아오는 경우에요. 우리가 경기를 해온 그룹과 핵심 선수들이 있어요.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팬들은 저것 다 헛소리다 라고 말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방구석에 앉아 중계화면으로 경기를 보는 우리도 아는 문제를 엄청난 돈을 투입하며 전문 의료팀을 운영하는 클럽의 조력을 받는 감독이 문제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는 저런 태도가 문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골키퍼를 잃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승패에 영향을 필연적으로 미쳤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선수들이 복구했다가 다시 부상을 입고 이탈한 것이 첼시전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감독이 할 말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카리의 이번 시즌 선방률은 69.5%입니다. 이것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의 골키퍼 중 11위에 해당하는 순위로 지난 시즌에는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나 이번 시즌에는 중하위권 팀의 골키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 비카리가 있을 때도 이번 시즌 승격팀이었던 세필드에 그것도 홈에서 2대1로 지고 또 다른 승격팀인 레스터시티와 무승부에 브라이턴에게 전반전에 2대0으로 지는 것도 모자라 원정 가서 본머스에 졌다. 그때 골키퍼는 비카리였다. 비카리를 잃었기 때문에 첼시전의 승패에 영향을 줬다는 말은 앞선 경기에서 비카리가 있어도 처참한 패배를 당할 때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겁한 변명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부상을 입고 또다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시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입는 부상 부위가 골절이나 인대 부상 등이 아니라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것은 선수들이 너무 과도한 경기 수를 소화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포스테코글루 부임하기 전에 토트넘을 이끌던 콘테 감독 시절 토트넘이 리그 8위를 하면서 유럽 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등에 다음 시즌 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부임할 당시에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처럼 경기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데뷔 연도였던 지난 시즌에는 경기 수가 일주일에 한 경기만 하는 적정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몇 개월씩 이탈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유로파리그에 출전하게 되어 경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많은 경기 수를 커버하려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즉시 전력감을 데려왔어야 했는데 2년이나 3년을 바라보고 키우는 유망주들인 메디슨, 그레이, 베일 등을 영입해 늘어난 경기를 소화할 뎁스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늘어난 경기 수를 소화할 수 있는 뎁스를 만들려면 즉시 전력감을 영입했어야 했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포스테코글루의 초보적인 선수단 운영으로 주전 선수들을 반복해서 과도하게 경기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손흥민, 반더벤, 로메로 등이 모든 체력을 갈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소화할 수 있는 경기 시간을 초과하면서 허벅지 햄스트링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그 문제가 결국 첼시전에서 터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경기 후 자신이 찬스를 놓쳐서 경기를 망쳤다고 사과 인터뷰를 하니 그의 겸손함과 책임감을 칭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원흉인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의 뒤에 숨어 저런 쓰레기 같은 망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손흥민은 앞선 경기에서 계속 패배하는 것이 양쪽 풀백이 올라가 공격에 가담하다 공격이 끊어지는 경우 역습을 당할 때 좌우 공간이 공략당하는 것을 알고 우도기가 복귀를 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전력으로 수비 복귀를 하는 장면이 수시로 경기 중에 목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2대1로 토트넘이 앞서가고 있는 전반 22분경 벌어지는 장면이다. EPL 정상급 공격수 중에 이렇게 팀을 돕기 위해 상대가 역습을 하는 순간 전력으로 수비 커버를 하려고 스프린트를 하는 선수는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작 공격을 하고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체력이 딸려 결정력이 떨어지고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며 스피드를 끌어올릴 체력이 모자르게 되어 정작 중요한 찬스에서 실력을 발휘할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메시나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케인 등 30대가 넘어간 세계 정상급 골잡이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감독이 공격에만 집중하도록 전술적으로 배려를 하고 수비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이들은 골만 넣으면 되도록 전술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팀을 만나도 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전반 35분경 손흥민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까지 내려가 수비 커버를 하며 콜파머를 밀어내는 장면이다 라고 말하면서 브레넌 존슨이 수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꾸 오른쪽이 뚫리니 손흥민은 그곳까지 와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수비 커버를 하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첼시전에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첼시전에서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에게 과도한 수비 부담을 지우는 장면의 압권은 바로 이 장면이다 라고 말하면서 클루셉스키가 공을 전진시키고 끊어지고 우도기가 빠져나간 오른쪽 풀백 자리를 손흥민이 들어가 수비를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뛰는 상황에서 센터백 2명을 미리 당겨 쓰다가 2명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되고 산책 축구를 하던 브레넌 존슨마저 햄스트링으로 나가 떨어지자 정작 관리를 해줘야 하는 손흥민은 90분을 풀타임으로 뛰게 되는데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손흥민이 골을 넣는다는 것은 손흥민이 이날 뛴 거리를 본다면 저 상황에서는 놀라운 정신력으로 골을 넣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골이 들어갈 때를 보면 우도기가 골문 앞에 있다가 자신에게 공이 날아오자 펄쩍 뛰면서 공을 피해주는데 우도기는 경기 내내 공격을 하러 올라가야 하는 자신의 전술적 역할 때문에 손흥민이 엄청난 수비 커버를 하며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기서 자신이 공의 방향을 바꾸어 골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손흥민의 휴먼골로 연결되도록 펄쩍 뛰면서 공을 피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경기 중에 보이지 않는 손흥민의 헌신적인 수비 커버에 고마움을 느끼고 존경심을 느꼈을 것이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없었다면 지금 순위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